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2 해설 강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1년 동안 함께 공부해온 친절한 하영쌤이고요. 오늘 아침에는 진짜 새벽부터 눈이 떠지더라고요. 학생들 잘 입시를 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떨리겠구나. 그리고 비가 온다고 했는데 행여라도 학생들 가는 길에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은 했는데요. 여러분 다들 무사히 시험 잘 치른 것마저도 정말 잘한 거니까 오늘 내 결과랑 상관없이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아침에 그래서 일어나서요 한 7시 반 정도에 제가 지내고 있는 근처의 학교에 가서 학생들 들어가는 거 봤는데요. 매년 보지만 매년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결과가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잘 치고 못 치고 이거는 지금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략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성적으로도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대학 입학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 끝까지 여러분 잘 포기하지 마시고 전략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2024학년도 대수능 해설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2025학년도 대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대수능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이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요, 우리 이번 수학2는요,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3, 4등급 이하의 친구들한테는 꽤 난이도가 있게 느껴졌을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고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라던가 중학 도형 같은 것들 좀 잘 알고 있어야지만 기본적인 우리 3점짜리나 그리고 4점짜리도 다 잘 맞춰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난이도가 약간 있게 느껴졌던 이유가 뭐냐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2문항이 나왔고요. 우리 보통 미분에서 이렇게 5문항까지 출제된 적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보통은 3문항, 4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미분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조금은 힘들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도함수 계산하는 2점짜리 문항 제외하고요. 지금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연속임을 이용하는 문항이라던가 극한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지만 미분과 적분에서 여러분 난이도 있는 문항들 10번, 12번, 20번, 22번 같은 문항들이 꽤 여러분을 힘들게 했을 거고요. 14번 문항 역시도 객관식에서 우리 15번 다음으로 14번도 굉장히 까다로웠을 겁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던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었어야지만 14번 문항도 해결이 됐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좀 많이 중간중간에 힘들게 만들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9번이나 10번에서부터 조금은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 안배해서 문제를 푸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나서요. 그거보다 다소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래도 체감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선생님이 수학2에 있는 2번 문제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미분 계수와 도함수에 대한 문항이 나왔었다. 그래서 보면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에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정의 자체가 f'의 2를 계산하는 문제고요. 따라서 우리는 fx를 가지고 f'x를 구해볼게요. 자, 이거 미분하면 6x제곱 마이너스 10x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다 얼마를 대입하래? 2를 대입하래요. 그러면 24에서 20을 빼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F'2는 4예요 라는 거 찾아낼 수 있죠. 자, 기본적인 2점짜리 문제는 여러분이 반드시 맞추셔야 됐었고요. 그리고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항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우리 매번 나오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한 특징 물어보고 있고요. 구간이 주어져 있는데 각각의 구간에서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인 다항함수예요. 그래서 주어진 각각의 구간에서는 다 연속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x는 어디에서 2에서 연속임을 확인하면 되고 여기 있는 x가 2보다 작을 때 x에다 2를 대입하면 6-a가 되는데 얘가 2에서의 좌극한 여기 있는 x에다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a가 되는데 얘가 바로 2에서의 우극한이자 함수값이라 얘네들이 같아지면 되죠. 한쪽으로 모으면 2a가 될 거고요. 한쪽으로 모으면 2가 되어서
a의 값은 얼마다? 1이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어요. 자, 1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뭐 알고 있는 개념들 간단하게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요거는요, 우리가 부정적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통은 F1보다는 F0이 많이 주어져 있는데 최근에는 난이도가 살짝 높아졌어요. 그래서 F'X를 봤더니 3X에 X-2가 곱해져 있고요. 우리 부정적분 계산하려면 얘를 먼저 뭐 해주는 거야? 전개해주죠. 전개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따라서 Fx 우리 계산해 볼게요. 얘 적분하면 X 세제곱 빼기 3X 제곱이고 플러스 적분 상수가 붙어야 되는데 1에서의 함수값 계산할게요. 1 빼기 3 더하기 C인데 이 값이 얼마가 된 거야? 6이 된 겁니다. 마이너스 2가 넘어갔기 때문에 C의 값은 얼마다? 8이 되었고 따라서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8로 쓸 수 있게 되고요.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습니까? 2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봤어요. 2의 세제곱 8, 2의 제곱 4, 3, 12 플러스 8이 되어서 16에서 12 빼면 정답은 얼마다? 4가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죠. 5번 문항 역시도 우리가 부정적분에 대한 거 항상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이것도 잘 해결해 내셨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 문제 또 가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도 정말 기본적인 3점짜리 문항이고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에 극대와 극소를 가지는 x의 값 찾기였어요. 뭐 해버리면 끝나요? 미분하면 끝나죠. f'x 계산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되고 따라서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죠.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 3차 함수와 그것의 도함수에 대해서 0 만드는 x의 값이 작을 때 뭐예요? 극대, 클 때 극소예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마이너스 2랑 6에서 x축과 만나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6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6에서는 극소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는 알파에서 극대,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x는 베타에서 극소, 따라서 베타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6 빼기 2가 되어서 정답은 8이 되는구나 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점짜리 문항은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그대로 확인하면 됐었고요. 3점짜리 마지막 문항 살펴볼게요. 이 문제는 제가 보고 나올 게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하항등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하항등식이라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냐면 fx를 찾아서 적분을 해야 돼. 그럼 나 fx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함수를 보면 양변을 미분이 하고 싶거든. 사실은 그런데 이걸 미분하면 fx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쳐다보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등식에서 가장 기본이 바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fx는 3차 함수입니다. fx가 3차 함수인데 fx에다 x를 곱했으니 이 전체는 다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야? 4차 함수가 되겠죠. 얘가 4차 함수야. 빼기 3차 함수는 4차 함수인 거예요. 따라서 이 4차 항, x에 관한 4차 항은 어디서 나타나? 여기서 나타날 거고 fx가 3차 함수인데요. 이 3차 함수의 3차 항의 개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왜? 얘를 만약에 선생님이 a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썼어. 그러면 4차는 a의 x의 4제곱인 거야. 그러면 a의 x의 4제곱이 바로 3x 4제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얼마다? 3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fx를 놓고 시작해야 되냐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3차 함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는다면 여기에다가 x를 곱하면 얘 뭐 돼요? 3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로 놓을 수 있고요. 빼기 fx를 하래. 얘를 한 번 더 빼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가 되는데 얘가 뭐여야 되는 거야? 3x 4제곱에 마이너스 3x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들을 비교하면 끝나는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보면은요. 여기에 지금 상수항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상수항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c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따라서 우선은 c는 얼마다? 0이다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우리 지금 보니 3x 4제곱은 이미 맞춰놨고요. 그러면 3차 항의 개수를 보면 ax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3x 세제곱이 있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 없으니까 0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x 세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개수를 보면 a-3이 0이기 때문에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바로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뭐 한번 살펴볼까? 제곱의 개수 한번 살펴볼게요. bx제곱이 있고요. ax제곱이 있어요. 그런데 x제곱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의 개수인 b-a인데 a가 3이 얼마가 되었다는 거죠? 0이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b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것을 바로 구해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1차 항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cx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bx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x가 되는데 c가 얼마였어요? 0이었어요. b가 얼마였어요? 3이었죠.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맞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게끔 우리가 a와 b와 c, 즉 개수와 상수항을 찾아내면 fx는요. 3x 세제곱에 a가 얼마였어요? 3. 그리고 b도 3이고 c는 0이라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적분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3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를 적분을 할 건데 마무리 자체는 너무나도 괜찮죠. 왜? 두 개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입니다. 얘를 적분할 때는요. 이런 것처럼 x 세제곱 원점 대칭 적분해봤자 0. x 원점 대칭 적분해봤자 0. 따라서 3x 제곱만 적분하면 되는데 몇 배 하자? 2배 하자. 얘 적분하면 x 세제곱이고요.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따라서 2 대입하면 얼마? 8. 0 대입하면 0이죠. 정답은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3점짜리 문항치고 난이도가 꽤 있었습니다. 왜? 항등식을 계산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항등식 문제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쉽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문항보다는 살짝 생소한 발문이었거든요. 그래서 8번 문항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객관식 3점짜리 문항도 다 해결해 봤고요. 이제 우리 4점짜리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0번 문항입니다. 이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여러분이 수능 특강을 풀었다면 어느 정도는 좀 따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거 연계 문항이었고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어디를 출발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점에서 출발했는지, 1에서 출발했는지, 7에서 출발했는지 요거는 우리가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위치가 되는데 그때의 적분상수가 원점이니까 0이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시각 T에서의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FT라 할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봤던 발문 거의 똑같죠. 두 점 PQ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위치의 차의 절대값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PQ의 위치를 구해서 각각의 위치를 구해서 뺀 다음에 절대값을 하면 얘가 FT가 되겠구나. 그런데 이 FT에 대해서 fx라는 i는 즉 t 대신에 x를 대입한 이 함수는 구간 닫힌 구간 0에서부터 a까지 해서 증가 그리고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감소 그리고 b보다 클 때는 다시 증가한대요. 이때 t는 a에서 t는 b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된다?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두 점 PQ 사이의 거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위치에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인데 그때 적분상수가 얼마라고? 0이라고요. 그래서 P의 위치를 선생님이 X, P, T라고 둘게요. 그럼 요거 적분하는 거죠. 얼마입니까?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적분상수 0. 그 다음 얘 적분할게요. 그래서 얘를 Q의 위치라서 XQT라고 나타내면 얘는 뭐가 돼요? T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적분상수 0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FT라는 I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거 빼서 절대값이야. 그러면 3분의 1 T의 세제곱 여기서 이거 뺄게요. 마이너스 3T 제곱에서 T 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4T 제곱이고요. 5T 빼기 7T 즉 12T의 절대값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함수를 다시 한번 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우선 3분의 1이 살짝 불편하기도 하고요. T가 모두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 T로 묶어내면 얘는 T 제곱에 3, 4 마이너스 12T 플러스 3을 곱하면 36이 되어서 이거 뭐지? 3분의 1 T에 T 마이너스 6 몽땅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얘를 다시 뭐라고 해야 돼? fx로 놓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fx를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t 대신에 x를 대입하면 3분의 1 x에 x 마이너스 6 몽땅의 제곱의 절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 같으면 이 비율 관계를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우선은 절대값 안에 있는 3차 함수만 나타내 본다면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6일 때 x축과 만나죠. 그래서 얘가 0이었어. 그리고 여기에 6이 있으면 6에서 접해요. x는 0에서 통과하고 최고차의 개수 3분의 1이라고 하면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런데 얘 뭐예요? 절대값이란 말이야. 절대값이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놔둡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놔둘 거야. 그 다음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바로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비율 관계를 알고 있었던 친구라면 얘가 0이고 얘가 6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2 대 1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6까지를 3등분하면 얼마야? 2죠. 따라서 극대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이 2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자, 선생님 저는 비율 관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x에 관한 3차 함수를 뭐하지? 미분을 하죠. 그래서 0 만드는 x를 찾으면 2와 6이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봅시다. 어떤 닫힌 구간 0에서부터 어디 사이에서는 증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에서는 감소, 그리고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땐 증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바로 얼마다? 2구나. A까지 증가하잖아요. 그죠? 2까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2에서부터 6까지 감소하고 있으니까 B의 값은 6이고요.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A와 B의 값을 우리가 모두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가 2고요. B가 6이다라는 것까지 찾아냈습니다. A가 2고 B가 6일 때 A가 2고 B가 6인데요. 문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A와 B를 찾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시각 T는 A에서 T는 B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서 속도의 그래프에 대해서 X축, 여기서는 T축이겠죠? T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Q의 속도를 봤더니 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입니다. 그리고 Y절편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이죠.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낼 수 있고요. 0 만드는 t가 얼마입니까? 2분의 7이라서 2분의 7보다 작을 때는 속도가 음의 값, 2분의 7보다 클 때는 속도가 양의 값인데 우리는 t는 a래. 그런데 a가 2니까 여기에 뭐가 있을 거야? 2가 있을 거고요. t는 b인데 b는 6이래.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서? 6이 있어서 결국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넓이 구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얘 이름이 뭐였냐면 B2T가 2T 마이너스 7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요 높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B2
2는 4-7이라 얘가 마이너스 3이죠. 즉, 이 점이 2,-3이기 때문에 높이 입장에서 거리를 보면 얘는 얼마예요? 3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7에서 2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2분의 3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먼저 볼게요. 6에서 2분의 7을 뺐기 때문에 2분의 12 빼기 2분의 7이라 2분의 5가 되었고요. 자, 이제 높이 구해야 돼요. 그럼 t가 얼마일 때? 6일 때죠. B2에 6일 때 한번 볼게요. 6이 12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 5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6,5가 되었고요. 따라서 높이는 얼마다? 5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을 구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분의 3 곱하기 3에다가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 2분의 5 곱하기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로 묶어내면 4분의 1에 3, 3은 9 플러스 25가 되어서 얘가 얼마가 됩니까? 34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약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2고요. 얘는 얼마? 17이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7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움직인 거리까지 모두 구할 수 있었어야 되고요. 자, 우선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위치를 뺀 다음에 절대값 해준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비율 관계 자체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계산 과정을 줄이는데 워낙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니까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10번 문항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항입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은 여러분이 약간 생소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생소했던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지금 보면 t라는 값을 기준으로 t보다 작을 때는 그냥 fx라는 함수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fx라는 함수는 뭐예요? 3차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얘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x에 관한 1차 함수예요. 즉, 직선입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인 직선이고 뭐를 지난다라는 게 여러분이 보여야 됩니까? x-t 그리고 뒤에 ft가 있다는 것은 t라는 점에서 x좌표, y좌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t라는 점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그 점에서의 뭐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우선 선생님이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하자? 아는 것부터 그리자. 그럼 얘가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할 건데 그리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x가 0, x가 6, x가 9일 때 x축과 만나고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정말 필요할 때 더 디테일하게 그리더라도 여기가 0이야. 그리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인 3차 함수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를 이미 그렸고요. 그럼 여러분 뭐냐면 t라는 점이 만약에 여기 있잖아. 여기에 t라는 점이 있으면 t보다 작을 때는요, 여기 있는 3차 함수를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t라는 점에서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그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t의 값이 0과 6 사이에 있대요. 그럼 t의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이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에서 이제 봅시다. 뭐를 물어봤냐면 y는 g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도 아니고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t의 값이 바뀌면서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그려놨던 걸 살펴보면 자, t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y는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이 노란색과 뭐로 둘러싸인?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느낌이 t가 좀 더 멀어지면 점점점 뭐는 될 것 같아? 더 넓이가 늘어날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 최대의 넓이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선생님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t는 6보다 작으니까 살짝 작았다고 해봐.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은 거랑 그러면 여기 어떤 부분에서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었을 때랑 언제가 가장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넓냐라는 거예요. 뭔 것 같아요? 자, 어떤 느낌이 와? 아, 결국은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구나. 접선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 있으니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아이가 여기에 접하면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됩니까? 삼각형이 하나 나오겠죠. 이 두 개가 더했을 때 최대값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은 뭐죠? 아, 여기 있는 3차 함수에서 0과 6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게 하는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이 점 t를 찾아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3차 함수 한번 볼게요. fx라는 아이가 9분의 1 x에 x-6에 x-9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얘를 미분해서 t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4가 되어서요. fx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9분의 1에 x 세제곱 9분의 15죠. 마이너스 3분의 5x제곱 그리고 얘는 플러스 6x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얘가 바로 fx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나는 f'x는 미분할게요.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x 플러스 6인데 얘가 얼마 되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몽땅 3을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8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이 됩니다. 인수분해 가능하죠? x-3과 x-7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x가 3 또는 x가 7인데 우리 이 t라는 아이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0과 6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 t의 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3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해결할게요. 0에서부터 3까지는요. 이 3차 함수를 뭐 해줘야 돼? 적분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에서부터 여기 있는 이 x절편까지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선생님이 워낙 많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의 도형의 특징이에요. 얘는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잘 보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선생님 매번 강조하던 직각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하나의 변의 길이만 구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뭐랑 같아요? 이 fx라는 함수에다가 x에다 3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f3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3을 구해 보면 f3은 우선 9분의 1 있고요. 곱하기 3이죠. 3-6 하면 마이너스 3, 3-9 하면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얘네들 다 사라지고 3에서의 함수값이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3,6이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높이도 6, 그리고 밑변의 길이도 6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요. 아셨죠? 자,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적분해서 0에서부터 3까지 주어진 fx를 적분하고 여기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적분해 보도록 할게요. 얘 적분하면 27분의 1 x 4제곱이고요. 마이너스에 9분의 5 x 세제곱이고요. 3x 제곱을 0에서부터 3까지 적분을 하고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3 대입할게요. 그러면 27분의 3의 4제곱입니다. 그러면 27 어디서 나왔어? 자, 다시 봅시다. 3에다 1 더하면 4지. 36이네. 36분의 1 x 4제곱이 되어서 얘는 뭐가 돼요? 36에 3의 4제곱 81이 될 거고요. 자, 3의 세제곱은 27이니까 9랑 약분하면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요. 3 대입하면 27입니다. 0 대입하면 0이죠. 그리고 얘네들 약분해서 이렇게 쓰면 3, 6, 1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분할게요. 9, 9, 81, 9, 4, 36이고요.
얘네들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12에다가 18 더하면 30이 되어서 분모는 뭐가 됩니까? 4가 될 거고요. 9에다가 4, 3, 120이 되고 따라서 4분의 129가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넓이의 최대값이라는 게 결국 이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귀결되었다? 접선에 대한 내용으로 귀결되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12번 문제 자체가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친구라면 그나마 좀 해결이 가능했을 텐데요. 이게 뭐지 하다가 그냥 시간이 금방금방 가버린 친구들도 꽤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객관식 마지막 문제 살펴볼게요. 14번 문항입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은 아이디어 자체를 떠올리는 게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또 맨날 강조하던 내용이 있었어요. 뭐죠? 평가원은 2차 함수를 정말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이 보니 여기가 지금 다 뭐예요? 2차 함수의 모습입니다. 얘가 2차 함수의 모습이고 얘는 뭐예요? 3차 함수의 모습이죠. 그런데 3차 함수는 이미 다 줘버렸어. 그래서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2보다 클 때의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걔네들을 그려가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A, B를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건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 뭐죠? 상수 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얘는 뭐지? 함수값, 얘는 좌극한, 얘는 우극한인데 걔네들을 다 더해서 뭐가 되게 하는? 9가 되게 하는 K가 몇 개? 하나만 있어야 된대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는 이미 여기에 있는 이 3차 함수부터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3차 함수가 굉장히 많이 봤던 내용이기는 해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함수를 구할게요. f'x를 구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6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따라서 얘는 6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값을 가지는구나 라는 것도 하나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런 내용도 여러분이 생각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겠죠. 그죠? 그런데 얘를 또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많이 했는데요. 자, 여기 지금 봤더니 상수항이 1이에요. 1을 제외하고 봅시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6x거든. 1차, 3차야.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그러면서 얘는 2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3이죠.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던 이 x에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인 이러한 모습이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된 상태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얘가 0일 때,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얘가 루트 3일 때 뭐랑 만나? x축이랑 만나야 되는데 얘네들이 단체로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 얘가 1이 되는 거야. 얘가 1이 되면서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3, 얘가 루트 3이기 때문에 비율 관계에 의하면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얼마였던 거야? 1이었던 거죠. 선생님이 아까 미분했을 때도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대 극소를 가졌었잖아요.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이 모두 얘네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결국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에서 극대값이랑 극소값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이렇게 딱 쓰고 났더니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이지. 왜 여기에 2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1에서 극소값이죠. 얘네 몇 칸이야? 2칸이야. 그러면 한 칸 더 가서 2일 때가 마이너스 1일 때와 뭐가 같아? 함수값이 같아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이 뭐가 있는 거야? 2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볼래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1이 되어서 얼마 됩니까?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2 대입해도 5 되는지 확인할게요. f에 x에다 2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12 더하기 1이라서 얘도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냈는데요. 우리 기본적인 거 이제 다시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뭐였냐면 마이너스 1,5였습니다. 그리고 얘가 뭐였냐면 1, 마이너스 3이 돼요. 왜? 그냥 1 대입한 거야. 자, 봅시다. fx에다가 x에다가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 돼요. 2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 되어서 마이너스 3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1일 때는 마이너스 3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fx를 사용할 건데 2에서의 함수값이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이 얼마였어? 2,5였고 나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이 3차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됐죠? 자, 이제 우리는 뭐만 살펴볼 거야? 2보다 클 때를 볼 겁니다. 자, 2보다 클 때는 결과적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x에다가 얼마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 x에다가 b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아지겠지. 얼마로? 9로. 즉, 2,9와 b,9인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b라는 값이 2보다 작으냐, 2냐, 2보다 크냐라는 게 중요한데 a, b의 특징이 나옵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기 있는 2차 항의 개수가 a인데 얘가 자연수야. 0보다 크지? 아래로 볼록입니다. 자, 그런데 b도 자연수라 b가 얼마일 수도 있어? 1일 수도 있어요. b가 2일 수도 있고 2보다 클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b가 1이라고 해봐. b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2일 때의 함수값도 9, 1일 때의 함수값도 9인데 어떻게 그려집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잖아. 그러니까 2일 때의 함수값이 9래. 여기에 있겠지. 1일 때의 함수값도 9래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거냐면 이렇게 그려져서 우리는 2보다 클 때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가 상수함수를 가지고 옵니다. 상수함수를 가져오는데 자, 이렇게 y는 k가 있다라고 해봐요. 그럼 얘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하나의 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9에서 2,9라고 선생님 써놓을게요. 자, 2,9라고 한다면 2일 때, 9일 때, k가 9일 때 얘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하나의 점에서도 못 만나. 그러다가 계속 0이 되겠지? 그러다가 만약에 y는 k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 2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자, 더 내려올게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3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여기에 있는 극소값까지 내려오면 2개. 더 내려올게요. 그럼 얘는 몇 개? 하나의 점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점들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1이지.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 3이란 말이야. 우리는 더해서 9가 되는 게 궁금해. 자, 그럼 여기도 보자. 자, 얘는 0인데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지금 0에서의 함수값은 0이야. 9에서의 함수값이겠지. 자, 얘는 0이고 우극한, 좌극한인데 더해도 얼마가 나옵니까? 1밖에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에서 봅시다. 얘는 지금 함수값은 2죠. 그런데 우극한은 0, 그리고 좌극한은 3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더해봤자 5되지.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요? 선생님, 얘는요. 함수값도 3이에요. 그리고 얘보다 살짝 위에 있어도 얼마예요? 3이고 얘보다 살짝 아래에 있어도 3이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9가 됐는데 이렇게 되게 하는 k가 엄청 많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k인 거야. 즉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 다 얘네들을 만족해. 근데 k 몇 개여야 돼? 하나. 그러니까 또 탈락이에요. 자, 그러면 k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 그럼 우극한은 3, 함수값은 2, 좌극한은 1이죠. 더해봤자 얼마? 6인 겁니다. 자, 여기에 k가 있다라고 하면 우극한은 2, 함수값은 1, 좌극한도 1이 되어서 더해서 9가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 이 참수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 그럼 만약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b가 얼마일 수 있습니까? b가 2일 수 있어요. b가 2면 이 참수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2보다 큰 게 아까랑 똑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b는 뭐보다 클 수밖에 없다? 2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어떻게 그려질 거야? 자, 2일 때는 무조건 9예요.
그리고 B일 때도 9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빠르게 풀려면 뭐를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극대나 극소를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가장 편하겠지.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에 y는 k가 오면 얘는 1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1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1이고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고 여기는 또 얼마가 돼요? 1이 되지. 그리고 걔보다 살짝 낮을 때는 또 0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얘네들 더하면 3이야. 얘랑 더하면 9 안 되지. 그죠? 얘 다 더해봤자 6이니까 안 돼. 자, 얘네들 더해봐. 3이지. 또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여기서도 이미 해봤습니다. 이 아래로도 걔네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차 함수가 여기에서 이 꼭지점이 어디까지는 내려와 봐야 되겠어? 5까지는 내려와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5까지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하면 2에서 얼마였어요? 이미 9였습니다. 그리고 B에서도 9가 될 건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그러면 또다시 가자. 얘가 얼마예요? 1이에요. 9 안 되지. 여기까지 다 1이니까 9 안 돼요. 그러면 여기도 아까 뭐라 그랬어? 두 개의 점에서 만나. 6이니까 안 되지. 자,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 이제 변신했어. 하나, 둘, 세 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까? 하나, 둘, 세 개의 점에서 만나고요. 얘네들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점 입장에서 살펴보면 우극하는 2, 함수값은 3, 좌극하는 3이야. 아, 9가 안 돼.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점 입장에서는요. 뭐라 그랬어? 3, 3, 3이지만 이렇게 되게 하는 K가 너무 많아서 또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그 아래로는 변한 게 없으니까 또 안 되겠지. 아, 탈락.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번에는 어디까지 내려와 본다?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내려와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만약에 이런 점들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얘네들은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하는 K값이 하나라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죠. 그럼 선생님 여기서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가능한지 볼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점들을 우리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극대와 극소를 잘 기준을 잡아주면 자, 2일 때 얼마예요? 9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 기준은 누구일 거예요? 여기 있는 극소값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는 1이니까 의미 없어. 1까지는 의미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두 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볼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더 내려와 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점에서 만나요. 어마어마하지? 자, 그 다음 볼게. 하나, 둘, 세 개의 점에서 만나고요. 자, 얘는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까? 하나의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봤더니 5랑 3이랑 1이랑 더해봐요. 얼마가 됩니까? 9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뭐예요?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3이 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2차 함수의 특징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를 할게요. 자, 얘는요. 이름이 뭐였냐면 y는 a에 x-2, x-b 플러스 9였습니다. 그럼 이 꼭지점의 x좌표는 누구와 누구의 중점입니까? 2와 b의 가장 중점이죠. 따라서 여기에 x 대신에 2분의 2 플러스 b를 대입하면 그때의 y값이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3이 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1 플러스 2분의 b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할게요. a에다가 1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2를 해주고요. 그리고 x에다가 또다시 1 플러스 2분의 b를 넣어주고 빼기 b를 하고 더하기 9를 하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보자. 2분의 b가 있고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야. b는 2보다 크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얘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2분의 b죠. 두 개가 부호가 같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에
2분의 b 마이너스 1, 2분의 b 마이너스 1이니 2분의 b 마이너스 1 몽땅의 제곱을 해주면 9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찾아낸 거냐면 이제 볼게요. A의 2분의 b 마이너스 1 몽땅의 제곱이 12가 되어요 라는 것까지 찾아낸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하라는 거지? 문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두 자연수 A, B의 순서상이 있어서요. 그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자연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 여기가 우리가 지금 2분의 1이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로 묶어내면 B 마이너스 2고 몽땅의 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고 B 마이너스 2 몽땅의 제곱이 되어서 A의 B 마이너스 2 몽땅의 제곱은 4가 넘어가면 48입니다. 얘도 자연수여야 되죠. 그리고 B는 2보다 커요. 그럼 얘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B 마이너스 2 몽땅의 제곱이 있는데 48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1은 1의 제곱이죠. 1 곱하기 48 해줘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얼마니까? 4니까 얘는 4 곱하기 11을 해줘도 돼요. 3의 제곱 9인데 안 되지. 4의 제곱 16이니까 16 곱하기 3 이렇게 해도 돼요. 더 이상은 만족하는 제곱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B-2는 1이거나 얘는 얼마? 2이거나 4가 돼야 되겠지. 왜? B가 2보다 크니까. 그러면 여기서 B의 값은요. 2 더하면 3, 2 더하면 4, 2 더하면 6이 되어서 우리 문제에서요. A와 B의 합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48이랑 13이랑 더하면 얼마? 51. 10이랑 4랑 더하면 16. 3이랑 6이랑 더하면 9가 되어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5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되는 문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 시간이 꽤 많이 걸렸던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다 해드려서 그렇지 저는 어떻게 문제 풀었을 것 같아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겠죠. 그래서 극대값일 때 안 되네. 극소값이겠구나. 이렇게 문제 해결하고 2차 함수의 특징 잘 파악했으면 충분히 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꽤 난이도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 객관식 문제들 모두 해결해 봤고요. 단답형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항입니다. 요거는 고배미분법이고요. F'1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고배미분법 써서 F'X부터 계산할게요. 얘 미분하면 1이고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3이고요. X 플러스 1에다가 뒤에 거 미분하면 2X 곱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F'의 1은 1 플러스 3에다가 1 더하기 1하면 2. 2 곱하기 1하면 2가 되어서 4 더하기 4니까 정답은 8이 된다라는 거. 17번 문항 정도는 여러분이 아주 좀 쉽게 무조건 맞추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제발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한 번 정도는 더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단답형에서요. 두 문항이 남았는데 이 두 문항이 학생들한테 조금 난이도가 있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20번 문제 보면서 좀 웃었어요. 웃었는데 웃다가 갑자기 되게 슬퍼졌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풀지 않은 학생이 정말 많겠구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접선에 대한 문제인 줄 알고 접선을 막 계산을 하면 굉장히 복잡했을 텐데 이러한 슬픔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직각삼각형의 닮음에 대한 얘기를 중학도형 하면서 정말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그리고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도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어요. 그게 이 문제 안에 쏙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한 친구라면 여러분 훨씬 더 가볍게 문제가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몰랐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너무 긴장해서 그게 안 보였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자, 우선 A는 루트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fx가 3차 함수인데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곡선 y는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 중 이 원래의 원점이 아닌 점을 A라 하고 곡선 y는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점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일 때 이게 힌트였죠.
이거예요. 점 A가 3분 5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일 때 3분 5A의 길이와 3분 AB의 길이의 곱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 이런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a라는 아이가 루트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아는 것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곡선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은 내가 구할 것 같죠? 그래서 f'x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f'0이 얼마입니까? 2예요, 2. 그죠? f'0이 2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 O가 아닌 점 A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왜? 0,0에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이 접선의 이름은 y는 2x가 될 거라고요. 그죠? y는 2x이기 때문에 얘랑 만났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2x가 또다시 2x랑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x 사라지고요. 0,0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x는 0도 아니야. 그러니까 x제곱으로 나눠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x 반대로 보내면 x가 얼마였던 거야? a였던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점의 X좌표는 A가 될 거고요. 자, 얘 이름이 Y는 2X이기 때문에 Y좌표는 뭐가 된 거야? 2A가 된 거고 A는 루트 2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지금 잘 봐. A라는 점에서 뭐를 그어? 접선을 그어.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원점이 있습니다. 원점이 있고요.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어. A라는 점이 있어서 A, 2A였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뭐를 그어? 접선을 그어. 접선을 그었더니 X축과 만나는 점이 뭐였다는 거야? B였는데 그 B가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A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B라는 점을 찾아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겼어? 원이 생겼대. 원. 얘가 지름이래. 선생님이 원을 내접하는 삼각형은 뭐다? 직각삼각형이다.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여기가 직각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굳이 B의 좌표를 구하지 않았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자. 얘가 직각삼각형이야. 근데 A라는 점이 A, 2A예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또다시 뭐를 내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안에 삼각형이 몇 개가? 직각삼각형이 닮음인 게 2개가 더 들어간다고요. 자, 이걸 만약에 파악하고 나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3분 5A의 길이와 3분 AB의 길이의 곱을 구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얘가 지금 A, 2A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A죠. 삼각 B 1대 2대 루트 5잖아. 그러면 3분 5A의 길이는 루트 5A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3분 AB의 길이 볼게요. 그러면 1대 2대 루트 5니까 얘가 2A면 얘가 2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4A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루트 5를 곱하면 얘가 얼마예요? 2 루트 5A였다는 거죠. 사실은 이 4A도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은 잘 보세요. 2 곱하기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죠. 그럼 2 곱하기 5니까 10A 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5A 곱하기 AB가 10A 제곱인데 나 A 제곱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자, 우리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를 선생님이 사용하지 않았냐면 직각이라는 거. A에서 접선을 그었죠. A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걔의 기울기는 선분 OA, 직선 OA의 기울기와 서로 수직이래. 그런데 우리는 접선,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임을 이미 알고 있어요. 2임을 알고 있지. 그러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은 F'X를 구해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A 대입하면 2A 제곱 플러스 2인데 얘가 2랑 수직이래. 수직 조건 뭐라 그랬어요? 부호, 반대, 역수. 끝났습니다.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이라 반대로 보내면 A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보내면 2분의 5가 되어서 나 아까 A 제곱이 궁금했잖아요. 2분의 5인 거야. 가볼게요. 자, 목표가 10A 제곱이었는데
10 곱하기 2분의 5를 하면 끝나는 문제고요. 얘랑 약분을 하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25가 된다라는 거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접선을 구해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다? 와, 이거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다. 자, 원 안에 삼각형이 내접하고 있는데 한 변이 지름이야. 그러면 뭐다? 직각삼각형이다. 이것만 여러분이 좀 잘 파악했으면 이 문제는 오히려 시간은 조금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번 문항 이렇게 해결해 봤고요. 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항입니다. 22번 문항인데요. 이 문제는 어땠습니까? 자, 사실은 여러분 이 문제는 심리적으로는 뭔지 알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랬냐면 자,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진 아이도 있어. 그런데 다행히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에서의 미분 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은 게 있어요. 그러면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지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였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다음 내용을 좀 볼게요. f의 k-1과 f의 k 플러스 1의 곱이 0보다 작게 되는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데 자, k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좌측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1만큼 갔을 때 이 함수값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작아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함수값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작아졌다는 건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 하나가 음수면 하나가 양수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자,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선생님 항상 뭐가 기준이야? 0이 기준인 거야. 0을 기준으로, 즉 x축을 기준으로 하나는 k-1일 때의 함수값이랑 여기 뭐 k가 있을 거고요. k 플러스 1일 때의 함수값이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건 크거나 같다는 거죠. 크거나 같다는 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두 개의 부호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야. 누구를 기준으로? k를 기준으로 k-1, k 플러스 1이.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x축이 관건이겠네. 그리고 k가 관건이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지금부터 유추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0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x축이잖아. 그런데 3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 x축과 한 번 이상은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만약에 x축이 있었다라는 기준으로 우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k일 수도 있지만 얘가 k가 아닐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어쨌든 x축과 만나는 점을 선생님이 p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럼 얘의 근처에 예를 들면 여기에 k라는 점이 있었어. 그럼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k보다 마이너스 1만큼 갔을 때 k-1에서의 함수값은 뭐가 됩니까? 음의 값을 가지죠. 그러면 k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은 뭐여야 돼? 0이거나 똑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돼. 똑같은 게 아니라 x축 아래에 있는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아, 그러면 여기에 k 플러스 1이 있는데 이 k 플러스 1에서는 뭐가 돼야 돼? 반드시 함수가 얘랑 만나거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죠?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k 플러스 1일 때도 똑같이 음의 값을 가지면 주어진 조건 만족해. 자, 그 다음 이제 보자. k 플러스 1을 기준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k 플러스 1을 기준으로 k일 때 음수죠. 그러면 k 플러스 얼마일 때? 2일 때는 또다시 뭐여야 돼? 음의 값이거나 0이면 돼. 그럼 k 플러스 2일 때 선생님이 또 음의 값을 가진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가 3차 함수다 보니까 무조건 x축을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럼 k 플러스 2일 때 음의 값을 가졌어. k 플러스 1일 때 음의 값을 가졌는데 잘 보니 k 플러스 1일 때도 음의 값이야. 그럼 얘보다 하나 큰 k 플러스 3일 때는 반드시 양의 값이 되어서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니까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럼 어떡하지? k 플러스 2가 그러면
0이어야 되나? 0이어도 되니까. 그러면 0이라고도 생각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3에서는 함수값이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니까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면 k 플러스 2가 0보다 커도 안 되고 0이어도 안 되고 0보다 작아도 안 돼. 그러면 그 앞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k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안 됐었지. 그러니까 얘는 뭐였을 거야? 0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시 선생님이 그대로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여기가 만약에 P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K가 있었고 여기에 K-1이 있었는데 그러면 K 플러스 1일 때는 무조건 얼마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냈어? 0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까지는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K일 때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지금 아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다시 자, 여기가 K-1이라고 해볼게. 자, K-1이라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P일 때 0이었잖아요. P일 때 0이 되면서 어떻게 그려집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 그랬어.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언젠가는 올라갈 건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제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네들은 이제 다 맞아져요. K-1보다 작을 때는 몽땅 다 음수니까 어떤 구간을 가지고 와도 주어진 조건 만족하고요. 자, K-1과 K 플러스 1 보면 음수고 하나는 0이니까 또 괜찮아. K일 때 얼마입니까? 지금 음수죠. 그러면 K 플러스 2일 때가 궁금한데 K 플러스 2일 때는요. 어디에 있으면 돼? 여기에 만약에 K 플러스 2가 있다라고 해봐. 그럼 만약에 음의 값을 가지잖아. 그럼 이제 봐요.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3도 맞아져요. 그치? 얘가 0이니까 K 플러스 3일 때 어떤 값이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얘가 K 플러스 3이 되면서 K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K 플러스 4가 문제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K 플러스 2는 결국 또 뭐가 돼야 되는구나? 여기에 있는 0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됐어요? 얘가 0이 되어야지만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되고 그리고 K 플러스 3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K 플러스 2와 K 플러스 4 다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 알아내고 나면 자, 그러면 선생님 K가 P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K가 P일 때도 우리가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K가 만약에 P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정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K-1일 때는 당연히 음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어. 같은 이유로 K 플러스 1일 때는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봐요. 얘가 K 플러스 1이야. 그러면 K 플러스 2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K 플러스 2일 때는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갈 건데 K 플러스 2가 0이어도 주어진 조건 모두 만족하겠지. 그런데 K 플러스 2가 만약에 음의 값을 가졌어. K 플러스 2일 때 음의 값을 가지면 K 플러스 3일 때는 양의 값을 가질 건데 그럼 K 플러스 4일 때 뭐예요? 양이니까 K 플러스 2와 K 플러스 4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K 플러스 2일 때는요.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함수값이 0보다 커져야지만 요거 만족? 요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발견을 했으면 이제 잘 보자.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건 뭐냐면 결국 K 플러스 1일 때는 무조건 감소하면서 그때의 함수값이 0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다음 걸 보면 이제 느낌이 옵니다.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4분의 1 음수예요. 4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도 0보다 작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과 여기에 4분의 1이 있는데 얘도 미분계수가 음수, 얘도 미분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봤는데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 정수 누구 있어? 0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감소하는 데서는 반드시 그 정수에서 함수값이 0이어야 돼.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그 정수에서의 함수값이 0이어야 돼. 즉, 여기에 있는 0에서의 함수값이 0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딱 생기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생기면서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다 머릿속으로 생각이 돼요. 자, 첫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가 0이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 되어서 어떤 모양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 이렇게 X축과 만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1이랑 0에서 이렇게 X축이랑 만났고 이렇게 된다면
자, 여기서 여러분이 1이라는 아이를 굳이 1이라는 아이가 꼭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1이라는 아이는 여기에 있어도 그죠? 0 만드는 x를 여기에 p라고 해서 p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더라도 0에서의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2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도 아무 문제 없고 그 뒤로도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꾸로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겨져요? 또 이렇게 생겨질 텐데 얘가 1이고 얘가 0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도 여기에 p가 있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fx가 x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인데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f'의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야 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미분을 할 겁니다. 얘를 미분을 하면 선생님이 여기에서부터 할게요. f'x는 뭐가 돼? 제일 앞에 거 미분하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 가운데 거 미분하면 x에 x 마이너스 1. 가장 끝에 거 미분하면 x에 x 플러스 1이 되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하면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5입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한번 써볼게. 16이고요. 마이너스 15 플러스 5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근데 이 값이 얼마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4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는 탈락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살펴볼게요. 얘를 우리가 fx라고 한다면 x 빼기 0이죠. x 빼기 1 그리고 x 빼기 p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우리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돼. 그래서 f'x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또다시 미분할 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p 더하기 가운데 거 미분하면 x에 x 마이너스 p 가장 끝에 거 미분하면 x에 x 플러스 1이 되고 f'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하면 4분의 3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p가 돼요. 마이너스의 4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p가 되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몽땅 다 마이너스 4를 곱해버릴게요. 얘는 1이 될 거고요. 얘도 사라집니다. 얘도 사라지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1 플러스 4p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서 계산할게요. 4분의 3이죠? 계산하면 플러스 3p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p 여기는요. 플러스 4분의 3은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계산하면 얼마가 돼? 2p가 될 거고요. 얘네들 얼마요? 4분의 6, 4분의 5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어서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4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p의 값이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됐습니다. 잘 보세요. p라는 a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음의 값이 나왔으니까 얘도 탈락인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fx를 가지고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fx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또 똑같아요. x 빼기 0이고요. 이번에는 x 빼기 1이고요. 이번에는 x 빼기 p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f'의 x를 계산을 해보면 미분할 거예요. x-1, x-p, x에 x-p 더하기 x에 x-1이 되고요. f'에 또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5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p 마이너스의 4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5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돼요. 그래서 몽땅 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5,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5p가 될 거고요. 여기는 1이 돼서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 여기는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고 얘가 1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6p죠. 반대로 보낼게요. 6p는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1이고 1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4분의 4가 되어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p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5 곱하기 6분의 1을 해주면 3, 5, 15, 3, 2는 6 해서 p가 마이너스 8분의 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행이에요. 마이너스 8분의 5 주어진 조건 맞죠? 그래서 fx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8분의 5이기 때문에 플러스 8분의 5로 이렇게 고쳐낼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게? 8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f8은요. 8 곱하기 7 곱하기 8 플러스 8분의 5로 나타낼 수 있어서 얘네들부터 먼저 계산할까요? 그러면 8, 8, 64에다가 얘네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5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고 69가 되고 7을 곱할게요. 그러면 483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산하면 충분히 7, 6, 42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에 계산 자체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조금 하기 싫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 자체를 개형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선생님 믿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공통수학에서 수학2가 워낙 좀 어렵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좀 많이 까다로웠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선택 과목이 쉬웠느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래도 좀 고난도 문항에서는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다 보니까 시간 안배하거나 아니면 또 국어도 좀 어려웠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정말 잘 버텨줬고요. 앞으로 여러분 진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전략이 정말 중요하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또 다시 전략 잘 세워서 끝까지 대학 합격하는 그날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대학 합격하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응원할 거고요. 그리고 2025 학년도 다음 수능 치르는 친구들도 선생님이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